박재호의 모닝스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S의 박재호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변동성이 큰 요즘 우리 시장입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 열렸을 때 유가가 급등하면서 참 변동성이 컸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제는 정말 이게 일종의 뭐 쇼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는 것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의 흐름입니다. 일단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그리고 쉽게 해결될 기미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 그것이 저 역시도 뭐 외신이든 이제 국내 뭐 언론사든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고는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급반전의 상황까지는 좀 가기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의 상황은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특히나 저희 이제 WTI 유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장중 최대 30%대까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국내 증시 마감 이후에 그래도 상승폭을 좀 줄여 나가면서 그래도 투기적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오히려 100달러 이하까지 살짝 유가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호르무즈와 관련된 어떤 해협, 즉 봉쇄 위협은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멘트대로라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완벽하게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떤 권리 또는 이제 권력 또는 이제 해당 지역을 지배했다. 뭐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은 완벽하게 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앞서 뭐 기사를 통해서도 다들 접하셨겠지만은 일단 모 언론사와의 어떤 전화 인터뷰상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상 the end 즉 종료되었다라고 봐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뭐 이란 내에서의 어떤 권력 승계 또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개입까지도 좀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은 뭐 구체적인 목적이라든지 목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입 밖으로 내놓지 않지만은 이란 내에 일단 원유 생산량에 대해서도 앞서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개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까지 뭐 전쟁에 대해서는 뭐 조기 종식에 대한 어떤 확신에 찬 이야기라든지 또는 유가 안정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 부분도 보다 구체적으로 미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시점까지는 그래도 추이를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연준에서도 계속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물론 중동 사태에 따라서 뭐 유가의 어떤 급등락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용 지표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일단 뭐 고용 지표가 되었든 또는 어떤 기준금리와 관련된 인상, 인하 또는 동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멘트가 좀 없는지라 현 상황에 따라서 향후 있을 FOMC 의회라든지 뭐 연준의 어떤 추가적인 발표까지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전일 그래도 야간 선물, 우리 증시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앞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었던 때 그리고 큰 반등을 보여줬던 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겪은 상황에서 오늘은 큰 반등을 보여줬었던 때와 좀 비교해 보았을 시에 좀 강한 반등세가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앞서 뭐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 보게 된다라면 3월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제 엔비디아 GTC 개발자 컨퍼런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될 것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이제 GTC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게임이라든지 또는 AI 등의 어떤 하이테크 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AI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 슈퍼루빈의 방향성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의 어떤 개발 취지 뭐 더 나아가서 향후 필요한 어떤 인프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지라 그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는 그 외 반도체 소부장에 있어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투자 또는 시장 지표 삼아서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체크를 하신다면 시장 대응하심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엔비디아의 GTC가 16일부터 시작이고요. 18일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그리고 19일이면 우리 시간 기준으로 19일이면 FOMC 결과까지도 받아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다음 주 바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IT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주로 가져오신 게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종목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센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소 이제 버블이다 또는 이제 고점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밖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산업 전반에 걸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소위 슈퍼사이클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슈퍼사이클에 대한 어떤 지속도는 당분간 최소 2, 3년 정도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선 버블이라 할지라도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는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 간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이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고객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일단은 앞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 어떤 주가 상승 또는 시가총액이 최소 5배 또는 그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왔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 외 수많은 빅테크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내재화 또는 별도의 팹리스 그룹 또는 기업을 자체를 아예 인수함으로써 그에 따른 새로운 신규 HBM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고 있고 또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경우는 GPU 내의 HBM 반도체를 직접 사실상 하나의 반도체로 시스템 반도체로 패키징해서 지금 현재 출시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친다라면 그 외에 지금 현재 기업들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별도의 모듈화를 시킨 상황에서 HB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이 HBM 또는 향후의 HBF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 성능에 있어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HBM4 또는 향후에 4E라든지 5, 6까지도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수율이라든지 신뢰도 측면이 계속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빅테크 내에서는 실험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부분 내에서 검증되거나 신뢰도가 높거나 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벤더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지구상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뛰어넘거나 또는 그의 비등비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마이크론이 HBM4를 출시했다, 성공했다, 양산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빅테크 기업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요. 굳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라면 마이크론 제품을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TPU 이 부분에 있어서 내재화시킨 부분들을 더욱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각 모델별로는 지금 현재 외부 벤더, 외부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계속 공급량을 늘려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엔비디아, AMD에 의존해 왔었던 HBM이라든지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매출 부분을 상당 부분 더욱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좀 열렸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종목을 좀 보게 된다면 이제 현대차도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일단 대형주 위주로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소형 개별주보다는 그래도 코스피 200 구성 종목 기준으로 시장에 특히 이제 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러한 종목군들을 실제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시장 지표 삼아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일 여지없이
약세, 하락의 폭을 좀 상당 부분을 키워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존의 100% 전기차, 즉 EV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그 비중을 과거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과 조금 다른 양상이지만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지금 현재 순수 전기 차량보다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약 2년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어 왔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테슬라의 명성이 있는지라 그런 부분을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지금 현재 어쨌든 경쟁 대상이 누가 보았을 때는 테슬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아성을 넘기에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는 한참 멀었다라고 여겨지고 그 전에 토요타의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 잠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 및 출시 그리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소형 EV 차량 출시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로보틱스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전사적으로 지금 이제 밸류체인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내년 1분기 내에 또는 늦어도 2분기 내에는 버슨 다이내믹스의 IPO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상 또 시장이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사안들, 즉 지배구조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 영위에 있어서 인프라 확충, 구축 이런 부분들까지도 긍정적 모멘텀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국외에서도 일단 지금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 또는 로보틱스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 설비, 구축, 확장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만큼 지금 현재 외부적으로는 중동 사태, 중동 영향, 유가 여러 가지 악재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으나 그래도 저점을 좀 높여주는 모습 그리고 향후에 그것이 굳이 멀리까지 내다보지는 않더라도 지금의 어떤 가격대는 그래도 그때 그 정도 가격대였구나,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시점이 곧 도래하리라 보여집니다. 참 돌아보고 나면 그때가 저점이었네 라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종목도 돌아보면 저점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장 공략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실 그동안 주셨던 종목들이 반도체, 원전, 방산 이런 섹터였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주셨는데 그 종목들이 다 생각보다 더 잘 가는 모습들 보여줬거든요. 리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이제 어제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그래서 무료 정보방의 구체적인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일단은 이 방송이 끝나면서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호재라든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로 소위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구매 또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구매가 가능한 국가들에는 대대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력 설비라든지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도 전력 설비라든지 발전소 또는 그에 따라서 미국 국민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전기료 인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르게 본다면 페널티가 될 것이고요. 또 긍정적인 면을 좀 보게 된다면 보다 좀 원활한 수급을 좀 이뤄갈 수 있는 정책적인 사안들이 좀 마련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최단 시간 내에 그래도 최다 캐파를 좀 감당하면서 지금 주요 부품들 예를 든다라면 이제 터빈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몇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어떤 정책적인 사안들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주가의 부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심리적인 저항인 10만 원권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이내 보여줬다가 다시 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보다 좀 발현이 된다면 충분히 10만 원대 가격도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 전에 또 하나솔루션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단기간 내에 20%가 넘는 수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점을 좀 높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에너지 수급 문제 또 이런 부분들을 최단 시간 내에 뭐 SMR이라든지 원전을 짓는다라고 해도 최소 5년, 길게 본다라면 7, 8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더 나아가서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됩니다. 유지 보수야 당연히 원전 흥기당 최소 연간 100억에서 뭐 한 400억 정도의 비용이 규모별로 차이는 있으나 이제 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뭐 파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가장 빠른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을 제외하고서는 하나솔루션 또는 뭐 하나솔루션의 어떤 태양광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내에서도 지금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제하는 분위기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 그리고 전년도의 어떤 적자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적자 폭을 줄여 나가면서 다시 한번 흑자 턴어라운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니만큼 계속적으로 단기 매매 그리고 중기 매매 또는 물량을 끌고 나가는 매매도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프리장 공략주 지금 현재 프리장 뭐 3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의 종목 힌트는 첫 번째 대규모 외국인 매집이 진행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이제 물류 자동화,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와 같은 사업들을 기존에는 전형적인 소위 말해서 SI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소위 이제 소프트웨어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좀 부르는데 그것을 소프트웨어 통합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만 일단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 사업을 조금은 내려놓고 또 새로운 어떤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물류 자동화 이와 관련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한 그런 어떤 사업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캐파를 좀 늘려나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계열사 간의 어떤 연계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룹사 내에서 워낙에 이제 계열사가 좀 많다 보니까 캡티브 마켓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물류 자동화라든지 또는 AI라든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계열사 간에 소중한 어떤 매출 또는 뭐 수주 공시, 공급 계약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가격 저점권에 있는데요. 외국계 프로그램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어찌 본다면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줘야 될 가격권 내에서 지금 현재 가격 이탈 없이 오히려 아랫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내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체질 변화 역시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용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힌트가 될 텐데요. AI 인플로이어라고 해서 이제 반복적이거나 또는 전문화된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지금 현재 구축 및 실질적으로 배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생산 현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오퍼레이터라고 좀 불리우는 소위 말해서 무인 모니터링 제어 솔루션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사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 뭐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솔루션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해왔었던 소위 말해서 SI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도 신규 추가 매출을 캡티브 마켓이 아닌 외부 기업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피지컬 AI 진출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가상환경 시뮬레이션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시장에서 큰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중요 지지가격을 지지받아주면서 반등폭을 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한 지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와 같은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제가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또 이 모닝스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안내드린 종목군들은 계속적인 수익 행진, 수익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중기적으로 보아도 될 법한 그런 어떤 우수한 지수주 위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 저가주
또는 이제 정말 피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3, 4월 코스닥 시장의 어떤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셔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떤 수익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수익을 좀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종목들 함께 리뷰해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닝스탁 이렇게 마무리해보죠. 지금까지 딜사이트S의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